저도 이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브이로그를 좀 올리니까 구독자님분들이 탈퇴를 하시더라고요. 안녕히 가시고, 또 이제 저는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리입니다. 네, 오늘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이고요. 설 연휴 마지막 날 날씨가 너무 추워서 현장이 잘 있나, 뭐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뭔가 날씨가 진짜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까 현장이 너무 궁금해서 일단 와봤고요. 와서 이제 좀 확인할 것 좀 확인하고 나서 이제 영상을 찍는데요. 오늘 영상 주제는 공무원을 나오고 나서 변화된 한 10가지, 제가 느낀 변화된 10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까먹을까봐 좀 적어왔는데, 제가 1년 전쯤에는 공무원이었고, 그리고 1년 전쯤에 나와서 이제 인테리어 길로 가고자 뭐 공부도 하고 취업도 하고 일도 하면서 이제 느낀 10가지입니다. 첫 번째, 놀러 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놀러 가기가 어려워졌다. 공무원일 때는 굉장히 많이 놀러 다녔거든요. 놀러 다닐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고, 놀러 갈 수 있는 기회도 되게 많았고, 뭐 일하다 보면은 뭐 특별 휴가라고 해서 뭐 무슨 축제 끝나고 나서 하루, 이틀, 뭐 이렇게 해서 직원들끼리 이제 시간 맞춰 돌아가면서 휴가 갈 수 있는 날에 휴가 갔다 오고, 그리고 1년에 쓸 수 있는 연차가 한 21일, 22일? 뭐, 이렇게 됐었으니까, 2일, 3일, 4일, 이렇게 4박 5일, 3박 4일, 2박 3일로 뭐 제주도도 갔다 오고, 어떤 때는 5일 써서 뭐 해외도 갔다 오고, 저는 한 번에 10일을 써서 어디 발리에 가서 서핑도 하고 온 적도 있는데요. 일본도 가고, 발리, 뭐 대만, 제주도는 뭐 허다하게 가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든 짬을 내서 어떻게든 뭐 휴가를 내서 갈 수도 있겠지만 뭐 딱히 갈 만한 상황이 안 돼요. 딱히 이제 공무원일 때는 나는 며칠의 휴가를 가지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지금은 제가 휴가가 일단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휴가가 없어요. 너는 휴가가 며칠이니까 갔다 와, 이렇지는 않아요. 뭐 제가 그렇지 않은 회사에 다니고 있긴 하지만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실 그런 게 없고, 뭐 간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가도 뭐 2박 3일, 1박 2일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좀 말이 길어지네. 이거 영상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한 점심 먹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잠깐 바다를 좀 보고 와야겠다, 그래갖고 팀장님께 반가 좀 내겠습니다 하고 바다 보러 가고, 그랬었죠. 뭐 제 얘기는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술 먹고 술병이 나서 오늘 뭐 연가 좀 내겠습니다, 아니면 진짜 그냥 아파서 병가 좀 내겠습니다 하고 진짜 안 나오는 경우도 허다했거든요. 그리고 되게 당직도 많이 섰어가지고 한 달에 한 2번 정도 쓴다고 하면 한 달에 진짜 기본적으로 이틀은 쉬고, 그러니까 20일 중에 이틀은 쉬고, 또 거기에다가 연가도 또 쓰고 하면은 한 달에 한 5일 정도씩은 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쉬었었고,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 항상 1년을 다 채워서 일하지 않았었다. 놀 시간도 많았었다, 옛날엔. 하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 두 번째. 내 삶에 열정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열정이 생기다. 사실 뭐 공무원도 열정이 다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약간
좀 그 열정을 쓰는 그 분야가 다른 것 같아요. 예, 공무원일 때는 일단 내가 하는 지금 내 일에는 열정을 쏟기가 조금 어렵지 않았나. 왜냐면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지금 그 자리도 아니고 그 업무도 아니고 또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어차피 바뀔 업무고 그래서 그냥 그날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기에 급급했었고 그리고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 업무에 대해 알려고 하는 그런 열정도 저는 없었거든요. 예, 제가 잘못한 거죠. 예, 다른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는데 예, 저는 그게 좀 어려웠어요. 내가 공무원으로서 내가 하는 일에 좀 열정을 쏟고 탐구하고 파헤치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가 저는 없었고 가졌어야 했지만 죄송하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내가 인테리어 쪽으로 이제 가기 위해 목표를 잡았고 그쪽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계속 걷고 있는 단계에서 계속 열정이 생기고 뭘 해야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탐구해야겠다라는 그런 열정이 생긴 상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공무원일 때는 뭐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제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일에 대해 열정을 쏟을 수 없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갖고 좀 이제 취미 생활이나 뭐 연애 뭐 이런 쪽에다가 좀 열정을 많이 쏟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 싶거든요. 대부분 취미, 연애, 그리고 이제 저녁 약속, 그 여행, 술 마시는 거, 뭐 그런 것들의 열정을 되게 쏟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일 끝나면은 할 게 있습니까? 딱히 일 끝나면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더 할 게 있습니까? 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자친구가 없을 땐 뭐 소개도 받고 뭐 어디 자리에도 나가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집에 늦게 들어가고 여자친구 있을 땐 여자친구 만나고 집에 잘 안 들어갔어요. 놀다가 그러니까 열정이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샜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여자친구도 없고 소개도 못 받고 소개도 안 들어오고 취미도 뭐 여러 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취미를 가질 시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써놨던 열정들을 이제 지금 저의 분야에 계속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휴에 다들 놀러 갔는데 저 혼자 내 현장이 궁금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많이 변했죠. 진짜 옛날에는 연휴다 그러면은 진짜 연휴 몇 주 전부터 어디 갈까 아니면 아는 뭐 동기들한테 연락해서 야 이번에 뭐 일본 한번 갔다 오자 이번에 어디 한번 갔다 오자 제주도 한번 가자 이렇게 되게 사람 찾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좀 이제 주체적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주체적으로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좀 만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공무원일 때는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는 진짜 좀 드뭅니다. 제 생각에 한 상위 1%, 1, 2% 정도만이 누군가의 간택을 받거나 누군가의 선택을 받거나 어디 정말 잘해서 누구한테 눈에 띄거나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뭐 내가 원하는 분야 뭐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2년 있다가 발령이 나는 거예요. 일하다가 발령 났네? 그럼 난 어디 가서 일할까? 찾아봐요. 나는 이 과에 가서 일하겠구나. 나는 이 동사무소에 가서 일하겠구나. 그냥 그렇게 해서 또 가서 일을 하고 또 일하다가 발령 날 때쯤에 이번엔 발령이 나겠구나. 근데 어디로 날려나? 몰라요. 어디로 날지를 제가 모릅니다. 근데 뭐 어디쯤에 가겠구나 예상만 하는데 그 예상도 뭐 내가 구청에 있었으면 시청 가겠구나 시청에 있었으면 이제 면사무소 가겠구나 뭐 그런 예상만 되는 거고 내가 정확히 어떤 업무를 볼지는 사실 제가 정할 수가 없거든요. 인사팀에서 발령 나는 거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난 공무원 거의 6년 동안 하면서
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니었고,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없었고, 그냥 공무원이 된 것이어서 그냥 그런 일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휘둘리는, 뭐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제 생각엔 좀 휘둘리는 삶, 남의 종이 한 장으로 정해지는 삶을 살았다면, 지금은 이제 내가 갈 곳,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정해서 하다가 내가 이 회사와 안 맞다 하면 또 어디 이직을 한다거나 그런 이제 그런 단계가 그런 상태가 이제 된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정하고 회사를 나오고 회사를 찾아가고 뭐 이것을 배우고 뭐 그런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주체적으로 살게 되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네 번째, 안정된 삶에서 불안정한 삶으로 변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공무원 누구나 다 알잖아요. 안정된 삶이란 거. 월급도 꼬박꼬박 들어오고, 뭐 월급 들어오는 날, 수당 들어오는 날 단 한 번도 어기고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성과금 들어오는 날, 뭐 명절 휴가비 들어오는 날 그런 거 단 한 번도 누락된 적이 없어요. 그때 항상 다 들어왔고, 그리고 맞게 다 들어왔고, 그랬었고,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그래요. 불안정해졌어요. 항상 항상 근데 회사에서 월급을 다 주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맞게 들어오는 경우는 좀 덜하다. 그러니까 이제 뭘 다 계산하고 했을 때 정말 최소치로 주고, 이제 내가 더 하는 것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거의 열정 페이. 뭐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면 저는 정말 배우려고 이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따지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배울 수가 없고, 이 인테리어 업계에서 버틸 수 없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배울 수 있는 걸 다 배울 그때까지는 뭐 돈이 적든 뭐 착취를 당하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만 주면 저는 계속해서 붙어 있을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만약 회사를 옮기는 뭐 그런 이유는 뭐 돈 때문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뭐 배울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껴지면, 이거는 사실 초보자도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만 하면은 이 회사가 잘하는 회사인지, 열심히 하는 회사인지, 배울 점이 많은 회사인지, 그런 거를 저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말 안정적이었던 월급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 삶에서 좀 불안정한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다. 그런 말씀이고, 다섯 번째,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일 때는 사실 딱히 목표라고 하는 게 사실 저는 없었거든요. 목표가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는 국장 간다, 너는 과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다니고, 그러니까 일적으로는 항상 그냥 그 앞에 있는 내 승진, 뭐 내 성과금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성과금은 성과가 없어도 나오는 게 성과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목표가 없었고, 내가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 나는 어떤 걸 하고 싶다, 이런 목표는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목표가 생겼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사장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사장을 할 겁니다. 인테리어 일을 업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 때문에 저는 뭐 밤이든 낮이든 주말이든 연휴든 가리지 않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영상도 찍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되었다. 또 근데 오해하실 만한 게 뭐
모든 공무원이 다 목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예. 저는 없었어요. 예. 저는 없었다는 거고 다 각기 목표가 있다는 거. 예. 저는 나만 없었다. 나만 목표가 없었다. 뭐 가만히 있어도 국장이라는데 뭐 가만히만 있으면 되지 음주운전만 안 하고 뭐 그런 생각으로 예, 하셨죠. 그렇다고 일을 막 열심히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저는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진짜 제일 열심히 일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네, 성장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조금 비슷하긴 하죠. 비슷한데 그게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하는 느낌을 좀 받으면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공무원일 때를 얘기하면 제가 거의 6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저는 전혀 성장하지 않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진짜 그 몇 년의 일을 하면서 성장한 게 없어요. 왜냐면 업무도 계속 바뀌었고 업무도 복지 업무 보다가 뭐 도로 업무 보다가 민원 업무 보다가 뭐 단속 업무 보다가 재난 업무 보다가 코로나 업무 보다가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업무만 바뀌었던 사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뭐 그냥 공무원 인맥이 많아졌다 같이 일했던 사람이 많아졌다 뭐 이런 정도의 성장. 그리고 급수랑 호봉만 좀 올라가고 이제 그런 성장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저는 확실히 1년 전에 저와는 많이 달라졌거든요. 진짜 1년 전 공무원 정말 갓 나오자마자 그때는 진짜 정말 병아리 진짜 핵병아리 아무것도 모르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이 세상에 이제 덩그러니 남아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 1년 지난 저는 정말 그때와는 다르게 많이 이제 성장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막 디자인도 하고 캐드로 도면도 하고 고객님이랑 미팅도 하고 고객님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업체랑 연락도 하고 업체랑 이야기도 하고 업체 지시도 하고 계약도 하고 청소도 하고 되게 온갖 도구를 쓰면서 일을 하기도 하고 조명도 달기도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공사 신고도 하고 그리고 디자인 외주를 받아서 또 일당도 막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정말 1년 전에는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성취감이 있고 이렇게 하루하루 성장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루하루 제가 경험하는 제가 뭐 이야기를 듣는 모든 것들이 저를 성장시켜 주게 하는 것 같아요. 알았던 것들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몰랐던 것들은 새로운 것을 알게 해주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되게 재미있어요. 삶이 재미있고 7번째 다른 사람에게 내 지인에게 내 분야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아직 실제적으로 도움을 준 적은 없습니다. 아니 못 보면 의뢰가 들어오긴 해서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해 주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뭐 공사를 한다거나 뭐 돈을 받고 뭘 해준다거나 아니면 무료로라도 뭘 해준다거나 그렇게 한 적은 없고 곧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공무원일 때는 딱히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제 모든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은 맞지만 내가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 사실 그런 게 있다고 해도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일이지 그 자리를 떠난다면 그것도 내가 정말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한계가 있었다. 내가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모두가 이제 인테리어 한다고 하면 이제 나중에 제가 실력이 많이 늘었을 때 지금은 아니고 실력이 많이 늘었을 때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번째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삶에서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는
삶으로 바뀌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공무원일 때는 진짜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예. 저는 생각이 없었어요. 생각이 없이 살다 보니 그렇게 6년이 진짜 슝 지나갔거든요. 나이만 먹고, 예, 저는 진짜 정말 혈기왕성하고 풋풋한 20대 중반이었었는데, 갑자기 30살이 넘어가면서, 예, 시간이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정말 사는 대로 내가 이제 이 업무를 하게 되면 이 업무를 맞춰 거기서 그렇게 살면서 생각하게 되고, 내가 또 이쪽 가서 업무를 하게 되면 그 업무를 하면서 생각하게 되고, 예. 별로 생각을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공무원이 뭘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공무원이 뭘 생각을 하게 되면 저처럼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뭘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냥 하면 장수할 수 있는 게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공무원은. 그냥 공무원은 그냥 살면 돼요. 그래야지 저는 장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특별하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누구인가? 그런 철학적이거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공무원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저처럼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나오게 되었고, 예, 지금은 이제 저는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지 않나. 저는 이제 내가 내 일을 이제 정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내가 이 회사에 가서 일을 하다가, 나는 이렇게 가야겠다 하면 나오면 돼요. 나와서 가면 돼요. 가서 또 일을 하다가, 이제 여기서는 여기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그럼 나오면 돼요. 좀 가면 돼요. 그렇게 공무원 하면서 배운 게 한 가지 있다면,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니다.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실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라면 그 기회를 잡아야 하고, 더 나은 나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은 과감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핫발이지만, 그렇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번째, 불합리한 대우를 좀 받게 되지 않았나. 공무원일 때는 불합리한 대우 그런 거 없죠. 다 너가 이만큼 초과 근무했으면 그만큼 다 챙겨주고, 이만큼 출장 갔으면 이만큼 다 챙겨주고, 그렇게 내가 갸우뚱거릴 그런 일이 없이 돈이 다 들어왔다면, 여기 밖에 나와서는 그런 것들이 좀 비일비재하지 않나. 아까 얘기했던 말이랑 비슷한데, 월급 같은 것도 조금 이제 최소한으로, 열정페이가 조금 더 들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버텨야 한다는 거. 내가 클 때까지,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버텨야 할 땐 버티고, 과감하게 선택해야 할 땐 과감하게 선택해야 한다. 그런 삶의 지혜를 저는 저만의 지혜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고, 그리고 10번째, 마지막으로는 배움에 대해서 뭔가 좀 달라졌거든요. 공무원일 때는 뭔가 배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현재 공무원 하시는 분들도 뭔가 하나쯤은 다 배우고 계실 거예요. 운동을 배운다거나 어떤 취미를 배운다거나, 그러실 텐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뭘 많이 배우러 다녔어요. 근데 그 배우러 다니는 게 이제 내 일과 관련된 건 아니고, 이제 취미로 정말 좋아해서 재밌어 보여서, 그래서 배우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아니면 좀 심심해서, 아니면 내가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아니면 내 몸이 멋있어져서 헬스를 다닌다거나 PT를 다닌다거나, 그런 배움에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내가 내 일에 대해서 어떤 걸 더 알아야겠다 싶으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좀 배우고,
뭔가 그때그때 막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고 배움의 초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제가 나와서 이제 조금 가끔 이제 공무원 같이 막 놀았었던 형들한테 이제 연락해보면 진짜 거의 대부분이 PT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을 다들 알차게 보내고 있는 거죠. 자기 관리하는 거죠. 저는 되게 좋게 보는데 사실 저는 PT 받을 시간이 없고 PT 받을 돈도 없고 그래서 PT 뭐 헬스장도 못 가고 그러고 있는데 자기 관리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보너스로 말씀드리자면 자기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워지지 않았나. 그럼에도 해야 하지만 옛날에는 막 헬스장도 저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지금 많이 이렇게 조금 쪼그라든 상태입니다. 옛날에도 뭐 엄청 컸던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쪼그라든 그런 상태였고 되게 다들 또 약속도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술을 못 마셔서 사실 약속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공무원일 때도. 근데 이제 다들 약속도 많고 운동하러 바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배움의 초점이 조금 달라졌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한 10가지 정도 공무원일 때와 공무원이 아닐 때 지금 변화된 10가지 정도를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혹시 뭐 다른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이 날 때 제가 할 수 있을 때 댓글로 달아드리거나 뭐 또 영상으로 만들어 보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춥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그리고 저도 이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브이로그를 좀 올리니까 구독자님분들이 탈퇴를 하시더라고요. 안녕히 가시고 또 이제 저는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